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원장님을 모시고 공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경매를 할 때 물건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물건 분석이 중요한데요. 물건 분석 중에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등기부 확인하는 방법, 네. 그다음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공매에 적용을 시켜서 쉽게 오늘 이제 그 권리 확인 또는 물건 확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권리 확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보는 게 등기 열람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 확인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등기부 등본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큰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현재 가치, 그다음 미래 가치, 그다음 현장 확인, 이 세 가지로 해서 공매 물건이 나왔을 때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가치는 지금 현재 어떠냐라는 거죠. 뭐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저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토지를 투자하거나 어떤 뭐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지금 매매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바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2년, 3년, 또 길게는 뭐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가야 되겠다. 현장에. 네. 그래서 등기부를 보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거냐, 미래 가치,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공매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 많이 했었고, 지난 시간에 그 공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공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최소한 요 정도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들인데요. 공매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했죠. 나라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물건은 압류 물건이죠. 네. 압류 물건, 세금 안 내서 압류 당한 거예요. 자, 요것은 우리 온비도 공매에 물건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국유지, 공유지도 있고요. 나라 세금 안 낸 것도 있고, 압류 물건. 자, 압류 물건은 법원 경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각 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각 결정이 되면 이제 등기부에서 낙찰자가 있을 거잖아요. 등기부에서 소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물론 이제 소멸이라는 걸 나온 다음에 이제 건저당, 뭐 저당, 이제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법원 경매할 때 배운 대로 소멸 기준 정해서 소멸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온비도 공매 물건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압류 물건이 물론 많긴 하지만 압류 물건 이외에 국유지, 공유지 물건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소멸의 의미가 없죠. 네. 예.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건 매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계약 체결 방식. 그래서 아까 말한 압류 물건은 매각 결정 방식이에요. 매각 결정. 그다음 국유지, 공유지, 유입, 수탁, 이용 기간 이런 물건들이 있다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체결 방식. 그래서 계약 체결 방식은 매매를 포함해서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권리들이 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하는 사람 매매에서, 아니면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안고 오는 거고, 그런데 경매 물건이나 온비도 공매에 있는 세금 체납된 압류 물건들은 소멸된다라는 거고, 소멸된다라는 말은 등기부를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인수 권리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소멸 기준을 정해서 이제 소멸시키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확인을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그 중에서 압류 물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국공유, 기타 물건들은 특별히 등기부의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뭐 나라에서 등기부에 문제 있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 중에서 등기부 확인하는 게 기본이고,
온비드 공매의 압류 물건은 등기부를 확인을 잘 해야 되고 압류 물건 이외에 다른 물건들은 특별히 등기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압류 물건과 기타 물건 전체를 포함해서 담당자가 있다 했죠.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좀 그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압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정보, 물건 세부 정보, 그다음 공매재산 명세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매 공고문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 다음에 미래 가치. 그렇죠. 미래 가치가 있는데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경매 공부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 현재 사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 이유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나 혼자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혼자 활용도 안 된다. 예. 그다음 법정 상고 같은 경우에는 땅과 건물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땅만 낙찰받는 것이 법정 상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땅만 팔아가지고 아니면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물건들이 가치가 없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현재의 가치가 문제가 있거나 현재의 가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의 가치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겠다. 아니면 앞으로 낮은 금액을 입찰해서 고가로 아니면은 원래의 가치대로 더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치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정 이상권 물건 활용 방법 중요하고요. 지분 투자도 중요하죠. 지분 투자는 뭐 이제 낙찰받게 되면 공밀 분할, 현물 분할, 현금 분할 이런 것 주로 많이 활용할 거고 법정 이상권 같으면 지료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과 합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겠죠. 그다음 또 미래 가치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도시 계획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 늘 하는 도시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낙찰받게 되면 이 주변의 계획이 어떠냐, 개발이 됐겠냐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단 말이죠. 그다음 규제도 중요합니다. 규제가 완화와 강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 강화되면은 안 된다. 예. 완화된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이 이제 농지법에서 규제가 완화돼서 농업진흥구역이 보호구역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일반 농으로 된다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미래 가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가치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권리 분석의 기초, 권리 확인의 기초에는 현재 가치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미래 가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현장 답사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야 돼요. 등기부를 본다 하더라도 등기부에서는 공부의 내용이고 실제로 지적도를 본다 하더라도 지적도는 평면이고 현실은 가서 눈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럼 가서 뭘 확인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선은 공고문과 같은지 그 상황을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경매든 공매든 간에 항상 법은 기록이 있고 온비도 공매에 가면은 온비도 공매에 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록들이 완벽하다. 물론 이제 믿고 하는 거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기록들은 최소한 6개월, 7개월, 길게는 1년, 2년 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찰은 현재 시간이라서 지금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제 갔을 때 토지 모양이 예쁘다 하더라도 토지가 솟아있거나 꺼져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럴 때 이제 흙을 넣거나 흙을 평탄화 작업도 시키거나 그래서 이때 이때 이제 절토, 성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건축이 돼야지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도로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예, 도로. 그래서 이제 도로가 있다면 건축이 되겠지만은 도로가 없다면 건축이 안 될 것이고 지적도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지적도에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이 도로로 이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다면 또
현황 도로라고 해서 건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에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도에 또 아니면 등기부에도 토지 이용에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건축은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이제 또 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하천이 있거나 구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점용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또 활용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농작물이 있느냐,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 농작물이 있느냐 이런 것도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농작물이 있으면 농사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 농사 짓는 거 그렇게 뭐 힘들게 안 해도 된다. 농사 지어져 있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분할 합병 이런 것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분할 합병 토지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으면 경매나 공매의 가치가 떨어져 있겠죠. 예. 입찰하시는 분들도 좀 적겠죠. 그렇지만 옆에 토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괜찮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붙이는 거죠. 이제 합병. 네. 분할은 혼자 큰 토지를 낙찰받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두 명이서 같이 공유 지분으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지자체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분할의 뭐 평수와 관계없이 아니면 뭐 용도 관계없이 다 잘라지는 거 아니라서 그 기준에 맞다면은 사진 알아보고 낙찰 받아서 필지를 분할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저렴하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각종 공부나 등기부는 그 토지만 보게 되는 건데 현장에 가게 되면 옆에 있는 토지를 또 같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토지.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현장에 많으니까 실제로 공매 물건 권리 확인한다라고 하면 앉아서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물론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것도 또 그 지역의 개발 여지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권리 확인의 기초 세 가지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장 확인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입니다. 그렇죠. 현장 확인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현장 확인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 꼭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미래 가치는 앞으로의 장래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매매로 뭐 아니면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적어도 3년, 4년, 5년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고 이 확인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을 본다든지 규제의 완화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규제의 완화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보다 더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법정 이상권이나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 이후에 미래 가치가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갭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나쁜 게 미래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네. 물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 문제가 있거나 물론 권리 문제가 있으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권리 행사의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현장에서 확인 이런 것들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미래 가치 중에서 도시 계획이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보면은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미리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자체 이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네. 지자체에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이런 것들도 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있을 때는 선거 공약 같은 것들도 맞아요. 네, 선거 공약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고시 공고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에도 또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겠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물건들이 나온다면 오늘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등기부도 한번 발급 받아보고 네. 예, 그리고 지적도도 가지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분석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답사까지 네 답사도 하면 한번 해보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뭐 오늘 내용 중에 다른 거 혹시 더 궁금하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괜찮은 물건을 빨리 검색을 해서 한번 쭉 기초 이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건 한번 찾아보고 또 네. 물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고 물론 이제 물건이 좋으면 또 입찰도 한번 해보고 네. 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권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뭐 현장 답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내용 가지고 또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실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